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에빅뉴 이사학번 이지영이고, 저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우선 NMT가 등장하기 전에는 스택 디스컬 머신 트랜스레이션 NMT가 이제 주로 사용되었는데 SMT는 이제 대용량 콜포스로부터 학습된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번역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번역 모델과 언어 모델 각각 나누어 학습을 해서 두 모델의 확률을 결합하여 가장 적절한 번역 문장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번역 문장은 입력 문장을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역할이고 언어 모델은 이제 이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사람들이 직접 특징을 설계해야 되는 피처 엔지니어링 중요도가 좀 높고 여러 모델을 조합하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해서 이제 최적화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NMT가 있는데 NMT는 이제 하나의 신경망으로 번역 전체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코더에서는 이제 소스 문장을 전체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디코더에서는 그 벡터를 이제 그 벡터로부터 이제 타겟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SMT는 펄스 이제 단위로 나눠서 처리하게 돼서 좀 문장 전체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NMT는 이제 문장 전체를 정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들어갈 건데,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DNA 한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DNA는 복잡한 계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이나 영상 인식 등 어려운 학습 문제에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입출력이 보장된 차원의 벡터로, 아, 입력과 출력이 차원이 좀 고정되어야만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번역이나 음성 인식, QA 같은 입출력이 좀 다른 가변 길이 시퀀스 데이터에서는 이제 DNA 적용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개의 심층 LSTM을 제안하는데 인코더 LSTM에서는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차원의 벡터 V로 압축을 하고 디코더에서는 이제 V로부터 타겟 시퀀스를 생성하는 구조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에 들어갈 건데, 이제 먼저 기본이 되는 RNN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NN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신경망입니다. 이제 입력 시퀀스를 받아서 매 타임 스텝마다 이제 은닉 상태를 갱신하면서 출력 시퀀스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나는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제 H0이라는 뭐 0이나 아니면 랜덤 가중치를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이제 매번 은닉층이 계산되고 이 계산된 게 또 두 번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NN은 이제 입출력 길이가 같은 경우에 잘 작동하고 입출력 길이가 다르거나 아니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계속 은닉층이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의 정보를 좀 잊어버리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개의 RNN을 합친 이제 구조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인코더 RNN에서는 입력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읽어서 이제 고정된 차원의 컨테스트 벡터인 V를 생성을 하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콘테스트 벡터 V를 받아서 타겟 시퀀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컨테스트 벡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넘어가게 되고 여기 이제 RNN 시퀀스 투 시퀀스의 목표는 이제 주어진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시퀀스가 나타날 때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수식에서 여기 V는 앞서 말씀드린 컨테스트 벡터이고 이 확률은 각 타임 스텝에서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분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서
good evening이라는 출력이 나온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단어인 굿이 생성될 확률은 이제 입력 문장을 요약한 벡터 V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브닝은 이미 생성된 굿과 콘테스트 벡터에서 받은 이 히든 스테이트를 또 고려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OS도 이제 굿과 이브닝 기반으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문장 확률은 good, evening, EOS 이렇게 각각 조건부 확률을 모두 곱한 값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EOS는 end of sequence라고 해서 EOS 토큰을 만나면 이제 종료 시점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길이의 시퀀스에 대해 확률 분포 정의가 가능해서 이렇게 EOS 토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과 LSTM을 좀 비교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우선 RNN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전 은닉 상태를 전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신경망입니다. 장기 의존성 학습에 취약을 하고 긴 이제 시퀀스에서는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 첫 입력이랑 디코더의 마지막 출력 사이가 너무 멀다는 이제 한계점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RNN이 아니라 RSTM을 넣어서 하는데, LSTM은 셀 스테이트와 게이트 구조를 추가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재기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LSTM이 도입하면서 논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LSTM을 사용합니다. 입력 LSTM에서는 컨테스트 벡터를 여기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 시퀀스를 생성하는 LSTM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때 파라미터 수는 증가한다고 하지만 계산 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 개의 심층 LSTM을 사용을 하는데, 연구 결과에서 이제 네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LSTM이 얕은 LSTM보다 성능이 훨씬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 문장의 순서를 역전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ABC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ABC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CBA 이렇게 넣어서 좀 더 그 첫 번째 입력과 그 출력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학습 초기에 모델이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한 결과 BLEU 스코어가 5.9에서 30.6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인데, 데이터셋은 이제 영어 프랑스 데이터셋을 했고, 소스 문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16만 개의 데이터로 그 영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타겟에서도 이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내는 8만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16만 개랑 8만 개 밖에 이 단어는 이제 UNK라는 토큰으로 처리를 했고, 네, 디코딩 앤 리스코어인데, 이제 학습 시에는 정답 번역이 나올 로그 확률을 이제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고, 실제 테스트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번역 결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 타임 스텝마다 상위 비계의 부분 가설만 유지하는 빈 서치를 사용을 했고, 또한 SMT가 이제 번역이 자연스럽고 원문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한 1000 베스트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대상으로 LSTM이 로그 확률을 이제 새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T 점수와 LSTM 로그 확률을 서로 이제 이 점수를 평균화하여 재정렬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ul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빈 서치를 좀 잘 몰라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면서 넣어왔는데, 어, 가장 확률이 높은 번역 문장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디 서치가 있는데, 그리디 서치는 이제 여러 가지 정답 케이스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확률이 높더라도 전체 문장 기준으로는 문맥이 좀 이상하거나 좀 다른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서치를 사용했는데 빔서치는 하나의 후보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 스텝마다 상위 B개의 케이스를 보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케이스를 보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의 변형 결과를 도출이 가능하고 계산 비용이 낮으면 좀 더 근사적으로 최적의 답변을 탐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예시 사진을 보면 이거는 빔 사이즈가 2인 건데 여기 첫 번째 스텝에서 가장 높은 A랑 C라는 두 개를 선택하고 이 A, C에 대해서 또 각각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중 높은 거 또 두 개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상위 두 개가 선택되는 형식입니다. 이제 빔 사이즈 논문에서는 빔 사이즈 1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했고 이제 이만으로도 대부분 이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빔 사이즈가 1이면 그냥 그리디 서치랑 똑같은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빔 사이즈가 1이면 그냥 그리디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는 어 결과는 이제 BLU 스코어는 번역 결과가 이제 정답과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을 하는 건데 이제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은 33.3이었는데 앙살분블이랑 이제 빔 사이즈를 12로 했을 때 34.8이라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역순을 취했을 때 더 36.5까지 더 상승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2차원 PCA로 축소된 LSTM 은닉 상태를 투영한 결과, 이렇게 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유사한 문장끼리 가깝게 군집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논문은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 심층 LSTM 모뎀이 기존 SMT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입증을 했고 복잡한 이제 엔지니어 피처링 없이도 엔드투엔드 학습만으로도 충분함을 이제 최초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역순 처리만으로 성능이 향상됐고 긴 문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는 이제 번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학습 데이터만 있다면 다양한 시퀀스 문제에서도 확장이 가능하고 이외에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에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